이제 영상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이제 알고자 26번부터 이제 28번 빼고 26, 27, 29번 이제 풀어드릴 거고요. 이제 화면 하단에 표시된 시간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거기 이제 상용로그 어드밴스 문제 풀이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고전 풀이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26번 문제는 이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자, 여기서 이제 두 근에 대하여 이제 B가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했을 때라고 됐는데, 자, 그럼 이제 B가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고, 그러면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알파 베타의 합이 이제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알파 베타의 곱이 이제 6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B라는 수가 이제 이 두 근의 이제 차이로 이제 정해진다는 이제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이걸 이용해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로그의 합을 이용해서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이제 구하라고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우리가 주어져 있는 로그의 합을 우리가 여기 있는 이제 알파의 3분의 1제곱과 베타의 3분의 1제곱을 각각 로그의 개수를 이제 뽑아주시면은 주어진 식을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끄집어낼 수도 있겠죠. 자, 지금 다 밑이 이제 b가 되는 로그의 합인 거고 이게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이제 알파와 베타 자리에 있던 3분의 1을 다 로그의 개수로 뽑아내시면은 이렇게 이제 식을 끌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제 로그 B의 알파와 B의 베타의 합이니까 밑이 같은 로그니까 진수끼리 곱해서 이렇게 이제 가로 안에 있는 식을 간단히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가로 안에 있는 식의 값이 이제 2가 되어야 여기는 이 식이 참인 거니까 이렇게 로그 B의 알파 베타는 이제 2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게 지금 알파 베타의 값이 현재 6이니까 자, 이걸 이용해서 B의 값을 찾는 거죠. 그래서 B의 제곱을 한 게 알파 베타 같은데 그게 6이라고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얻어낼 수 있었으니까 자, 여기 B제곱이 이제 6인 것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B제곱이 6인 걸 확인했기 때문에 자,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A제곱 빼기 B제곱을 이제 구해라라고 이제 시키고 있죠. 자, 그럼 이제 A제곱 빼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해야 되는데 일단 B제곱은 이제 알아낸 거랑 마찬가지니까 이제 A의 제곱만 이제 구하시면 이제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 있는 얘네들 이제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는데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우리 실제로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랑 똑같죠.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의 합의 제곱에서 이제 곱의 레벨을 빼면 같은 식을 이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고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b의 제곱인 거고요. 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a를 여기다 넣어서 이제 a 제곱이라고 계산하시면은 자, 여기 알파 베타의 곱이 우리가 6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24고요. 자, 그리고 b제곱이 우리가 6이라고 문제에서 그랬었으니까 자,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면은 a제곱의 값을 구하는 과정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a제곱과 b제곱을 다 구해서 더하시면 되겠고, 이제 27번 바로 이어서 볼게요. 자, 그래서 27번을 보시면은 27번에 이제 첫 번째 이제 문제는 자, 여기서 이제 로그 이제 3의 6과 로그 3의 12가 로그 3의 6이 이제 x 플러스 y라고 이제 정해져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x랑 y랑 합쳐져 있는데 x는 여기가 정수라고 되어 있고요. 자, y는 이제 0 이상 1 이하라고 이렇게 이제 문제에 써져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보고 이제 뭐라고 느끼셔야 되냐면 이제 여기가 소수 부분이라고 느껴지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를 소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그 3의 6을 정수분과 소수 부분의 합으로 나타내봐라 라고 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이제 위치, 이제 3인 로그의 이제 정수 부분을 어떻게 이제 예측하는 거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는 게 선생님이 이제 상용 로그가 아닌 이제 다른 로고들의 정수 부분을 예측하는 일들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로고 A의 B의 정수의 부분을 이제 예측해봐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여기는 B를 보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위치 A인 로그니까 자, 이렇게 이제 로그는 다 지수 표현이기 때문에 A의 N제곱 자, 이렇게 여기는 N 자리에는 이제 정수가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얘네들이 로그 A의 N제곱과 A의 N 플러스 1제곱 즉 우리 B라는 수가 A의 N제곱과 A의 N 플러스 1제곱 사이에 껴있다고 할 수 있었을 때 우리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부등식을 이제 만들 수 있고요. 자, 여기서는 A가 1보다 큰 양수라고 가정하고 선생님이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서 여기 있는 B의 값은, 아니, B의 값이래. 자, 여기서 이제 로그 A의 B의 정수 부분은
여기 보이는 이 n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의 부등식을 만들어서 이제 찾는 일들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수 부분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소수 부분은 본체 빼기 정수 부분을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6이라는 수가, 자, 사실 이렇게 이 빨간색 부분만 찾으셔도 되는 거죠. 이 빨간색 부분만.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로그에 해당하는 밑을 보면서 3의 몇 제곱들 사이에 껴있는지 그거를 부등식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3과 3의 제곱 사이에 6이 껴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로그 3의 6의 정수 부분 자연스럽게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x가 이제 1인 거고, 자, 그럼 y는, 자, 본체 빼기 정수 부분이 1을 하면 된 거니까 이렇게 쓰여지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제 3의 x 플러스 y 제곱과 3의 x 빼기 y 제곱의 값을 이제 계산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3의 x 플러스 y 제곱에서 x 플러스 y는 요거 3의 요거 갖다 쓰면 되는 거니까 이건 별거 없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의 x 빼기 y 제곱, 요게 이제 분자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3의 x 플러스 y 제곱 더하기 3의 x 마이너스 y 제곱인데, 자, 얘네들이 다 이제 조금 계산이 가능한 수들이에요, 실제로는. 자, 그러니까 3의 x 플러스 y, 여기는 어차피 로그 3의 6이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3의 x 플러스 y 제곱이야. 이렇게 이제 6이 될 거고, 그러면 3의 x 마이너스 이제 y 제곱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제 x 빼기 y가 이제 무엇인지 이게 계산해야 되는데, x에서 요런 걸 뺀다고 생각하시면은 x 빼기 y는 이제 2 마이너스 로그 3의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x 빼기 y 자리에 요 놈을 그대로 밀어 넣읍시다. 자, 그러면 이제 3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3의 6이 되면서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지수들을 우리가 이제 2에서 이제 마이너스 3, 로그 3의 6이라는 지수를 이제 서로 빼고 있는 형태니까, 그럼 3의 제곱을 이렇게 3의 로그 3의 6으로 나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계산이 가능하시게 되는 거죠. 그럼 9 나누기 6이 되면서 이제 2분의 3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시면은 이제 로그 3의 x 빼기 y 제곱이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 여기서 여기 노란 자리에는 이제 6을 대입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 자리에 2분의 3을 대입해서 번분수 풀이를 이제 공시에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여기도 이제 x 플러스 y 제곱과 x 빼기 y 제곱이 있으니까, 자, 여기 얘네들 자리에 각각 알맞는 수를 꽂아 넣으시면 됩니다. 자, 가로 2번도 똑같이 이제 좀 보여드릴 거예요. 가로 2번도 마찬가지로, 네,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 보이는 문제에 보이는 이제 로그 3의 11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분리해서 이제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12가 3의 제곱과 3의 세제곱 사이에 들어있는 수니까, 자, 여기를 보면서 로그 3의 12의 정수 부분을 예측하면 이제 정수 부분이 2가 되는 거라서, 여기서 문제에서 말하는 n의 값은 2, 그리고 알파가 소수 부분을 나타내는 식이겠죠. 자, 그러니까 알파는 본체 빼기 정수 이렇게 하셔서 요놈들을 이제 그냥 n자리 알파 자리에 여기 해당하는 수들을 꽂아 넣어 쓰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제 3의 알파 제곱인 거고, 그럼 3의 알파 제곱은 자, 이렇게 알파에 해당하는 식을 그대로 꽂았으면은 이제 바로 계산이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지수끼리 빼는 것을 거듭 제곱의 나눗셈으로 바꿔 써주셔야 이제 계산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거듭적으로 바꿔 쓰시고, 이제 12 나누기 9에서 3분의 4라고 계산을 해내시면은 이제 문제는 다 풀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7번은 다 이렇게 해결했으니까 27번 뭐 풀이 뭐 이상한 거 있으신지 좀 확인을 좀 일시정지 하셔서 이제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다 지울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29번은 식을 다 작성했고요. 이제 여기 좀 잘 보셔야 될 게, 자, 조금 로그의 모양이 조금 굵직굵직해요. 우리가 밑이 우리가 어떤 문자 하나로 딱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밑이 b 플러스 1라는 이제 두 문자의 합과 이제 차라는 걸로 이제 조금 표현이 돼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공통점이 다 뭐냐면은 여기는 얘네들 진수가 다 A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보면 왠지 밑을 A로 돌려서 뭐 어떻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제 바로 하는 거는 등식의 풀이에 조금 도움이 안 되고,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선생님이 여기 있는 얘네들을 큰 A, 요놈을 큰 B라고 하면은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A, B라는 이제 식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A, B를 이용한 이제 식으로 치환하게 되면은 A 플러스 B는 2A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항상 식을 어떻게 다루고 싶어야 되냐면 양변을 A, B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 양변을 A, B로 나누면 AB분의 A, AB분의 B 이런 꼴이 되니까 B분의 1 더하기 A분의 1 꼴로 정리가 되면서 2가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로그로 바뀌게 되면 큰 AB 자리가 로그로 바뀌게 되면은 문제에서 나온 로그로 바뀌게 되면 말이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밑이 이제 하나로 같아집니다. 이제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서 큰 B하고 큰 A 자리에 얘네들을 꽂아 쓰겠죠? 이제 선생님이 그냥 꽂아서 써서 이제 여기다 지금 다시 작성을 할게요. 자, 그럼 로그 B 더하기 C에 이제 맨 처음에 이제 B를 쓴다고 했으니까 뭐 B를 쓰나 먼저 A를 쓰나 상관없는데 그냥 여기 선생님 여기 순서에 맞출게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합이 2가 되는 거니까 이제 잘 보시면은 이제 여기 있는 얘네들 로그 B C 마이너스 BA, B 플러스 CA의 역수의 합이 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여기 역수에 해당하는 모양을, 요놈의 역수에 해당하는 모양을 이제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새로 쓰는 거죠. 네, 뒤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밑이 다 A인 로그들의 합으로 이제 표현이 되면서 여기 있는 진수끼리 곱하면 됩니다. 일단 진수끼리 곱할게요. 진수끼리 곱하게 되면은 이제 C-B와 B 플러스 C의 곱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이거를 이제 로그를 이제 지수 거듭제곱에 이제 맞게 거듭제곱 모양으로 이제 변형하면은 A의 제곱이 진수가 됩니다라는 것으로 읽어서 이렇게 식을 변형할 수 있고요. B제곱을 이항하게 되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해당하는 식이 나오는 거니까 빗변이 C가 되는 이제 직각삼각형이라고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9번까지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드밴스드 문제 좀 볼게요. 자, 어드밴스드 이제 1번, 4번 이렇게 먼저 보겠습니다. 처음에. 자, 이제 어드밴스드 1번 문제 보시면은 이제 거기 이제 72쪽 1번이죠? 네, 72페이지에 어드밴스드 1번 문제 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 보시면은 이제 자, 여기 보면은 아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로그 x의 정수 부분과 로그 x분의 10의 정수 부분이 n과 m일 때 우리가 문제에서 n제곱과 m제곱에 관한 식의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정수 부분이 이 로그 x가 정수 부분이 이제 뭔지 모르지만 뭔지 정확하게 뭐 나온 건 아니지만 n이라고 했으니까 n 이상 n 플러스 1에 해당하는 범위를 가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로그 이제 x분의 10도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제 문제가 풀어질 텐데,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로그 10의 x분의 10은 이제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x로 고쳐질 거고, 가운데가 1 마이너스 로그 x로 고쳐지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1 마이너스 로그 x의 범위를 뭘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냐면, 요 놈을 변형해서도 이런 1 마이너스 로그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식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곱해서 식을 차례대로 변형합시다. 자, 이렇게 되면서요. 자, 이렇게 되면서 자, 여기다가 이제 양변에 이 모든 식에다가 1을 보태주면 1 마이너스 로그 x의 범위를 구하는 식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식을 변형해서 여기랑 여기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1 붙은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n이 되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1 마이너스 로그 x의 범위나 여기 나오는 1 마이너스 로그 x의 범위나 다르면 안 되겠죠. 이제 서로 이제 좀 같은 범위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서 이제 m이나 n이나 다 정수라고 조금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고,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얘네 둘이 다 여기 있는 빨간색으로 위치친 부분들은 연속한 두 정수예요. 그러니까 연속한 두 정수 사이에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니까 실제로 얘네들의 범위가 다르면 안 되는데 문제는 여기죠. 자, 여기 이제 부등호의 방향이 문제죠. 이렇게 부등호의 방향이 이제 서로
이제 뭐 일치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등호가 있고 없고에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얘네들의 범위가 일치하려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로그 x가 실제로 정확한 정수는 아니라서 실제로는 이제 이제 m하고 여기는 이제 이 등호가 여기 들어있는 등호가 실제로 빠져 있어도 이 식이 이제 틀리지 않다는 거를 이제 설명할 수가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로그 x가 정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정수 아닌. 자, 그러면 여기는 m이 마이너스 n과 같아야 되고요. 자, 그리고 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n 플러스 1과 같은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나, 이렇게 비교를 하나, m하고 n의 관계는 서로 부호만 다른 두 정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m하고 마이너스 n이 서로 똑같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이제 2n 제곱과 마이너스 n 제곱을 빼는 식은 여기 있는 m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서 여기 이제 3n 제곱으로 놓을 수 있고 얘네들의 최소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문제풀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그 x가 정수분이 아닐 때는 이렇게 이제 좀 이제 주변 식이 3n 제곱이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얘네들의 범위가 0 이상이라고 이제 조금 놓으시면은 이제 실제로 첫 번째 이제 최소값은 이제 0 이상이다, 최소값은 0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로그 x가 정수일 수도 있잖아요. 로그 x가 정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로그 x가 정수일 때를 가정하고 이제 문제를 풀게요. 그럼 로그 x가 정수라는 얘기는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n인데 실제로 로그 x가 정수다라는 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로그 x가 n 그 자체일 때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가정하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이 로그 x가 정수가 아닐 때에는 여기서 등호가 여기는 부등식에 있는 등호들이 다 빠지게 될 거니까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것들이 서로 일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있는 식들이 일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가정해서 이런 모양으로 풀 수가 있고 자, 혹여나 로그 x가 정수일 수도 있습니다. 정수 그 자체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가능성도 따지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네들이 로그 x가 정수일 때, 자, 이렇게 되면 로그 x의 값이 이제 정수 n이니까, 자,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이 로그 x 값이 이제 n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 있는 로그 10분의 x의 값을 좀 예측을 할 겁니다. 로그 10분의 x는 방금 전에 선생님이 로그 1-로그 x로 고쳐놓은 거 이게 확인이 됐었죠. 자, 여기가 1 빼기 n인데,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1에서 정수에는 빼는 모양이니까 자, 반드시 이제 정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로그 10의 x분의 10의 정수는 문제에서 이렇게 아까 선생님이 표시했던 것처럼 이제 m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이 로그 10의 x도 그러면 이제 정수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정수 그 자체인데 정수 부분이 m이니까 여기 해당하는 수는 그냥 m이랑 일치를 해야 되는 거죠. 로그 10, x분의 10도 정수인데 정수 부분이 m이라고 했으니까 1-n으로 계산되는 그 정수가 m과 일치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이 m 자리를 똑같이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2n제곱 마이너스 n제곱에 대한 식을 우리가 이제 n에 대한 2차식으로 좀 바꿔 놓읍시다. 자 이렇게 이제 바꿔놓게 되면은 n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2n 나오니까 뺀 거 있고 이제 플러스 2에 1을 뺄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n에 대한 2차식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항상 수학 1에서 뭔가 어떤 식의 최대 치수를 구하라고 하는 것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2차식의 최대 치수 아니면은 산술 기하를 이용하는 거예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 이렇게 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아, 요놈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2 이상이니까, 자, 로그 x가 n일 때, 이 정수일 때 최소값은 이걸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로그 x가 정수가 아닐 때 최소값은 0이고, 로그 x가 정수일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이니까, 둘 중에서 더 낮은 걸 채택하시면은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번 문제를 조금 풀이 완료하시면 되고요. 자, 거기 이제 4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4번 문제 좀 보시면은, 자, 4번 문제에서는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이 m인 자연수의 개수와 역수인 사용로그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n인 자연수 전체의 개수를 뭐 y라고 했을 때, 뭐 이런 말이 좀 쓰여져 있죠? 자, 이런 말이 이제 쓰여져 있으니까, 2번 봅시다.
자, 그러면 72쪽 2번에서는, 4번에서는, 자, 4번에서는 상열 로그의 정수 부분이 이제 m인 자연수의 이제 개수. 그럼 상열 로그의 정수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상열 로그가 진수가 뭔지 모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진수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대충 A라고 해놓고 이러한 상열 로그가 있는데 n에 대해 정수 부분이 m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부등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럼 부등식을 만들게 되면 이 A의 범위는 여기가 다 10의 거듭제곱이라고 생각하고, 거듭제곱 지수라고 생각하고 10의 m제곱 이상, 10의 m 플러스 1제곱 미만 이렇게 이제 식을 작성을 하셔야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게 다 양 끝이 이제 자연수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연수 몇 개 있냐 이렇게 세는데 우리가 흔히 자, 예를 들어서 예, 뭐 이게 항상 뭐 먹히는 방법이라고 이제 하긴 좀 그렇지만은 양 끝이 자연수인데 자 이렇게 이 부등식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 세봐라고 하면은 얘네들의 차이를 이용해서 세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5 빼기 1을 하시면은 바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 x를 이 부등식 만족하는 자연수는 세개입니다 이렇게 바로 세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한쪽에 이제 등호가 있으면은 굳이 그냥 양 끝을 이제 빼시기만 해도 되고, 그러면 양 끝에 만약에 등호가 다 들어있으면 저기서 한 개를 더해주고, 만약에 다 부등식이면, 다 부등호면, 등호가 하나도 없으면은 저기서 한 개를 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부등식에서 이제 양 끝이 자연수였을 때 그걸 만족하고 범위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셀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양 끝의 차를 이용해서 이제 그 자연수의 개수를 세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x라는 수는 그럼 자연스럽게 10의 m 플러스 1에서 10의 m제곱을 이제 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긴 10의 m 플러스 1제곱은 10의 m제곱에 10을 곱한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면은 10의 n제곱에 9배가 되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y 봅시다. 자, 그럼 y도 좀 보시면은 여기 있는 상록로그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n이 자연수 전체의 개수를 구해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역수의 상록로그의 이제 정수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n이다. 그러니까 여기 쓰여진 이 진수의 역수의 상록로그의 정수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로그, 자, 이제 a의 역수를 이제 로그의 이제 진수로 취해서, 자,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n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n 이상, 자, 여기 좀 지울게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n 플러스 1 미만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자, 역시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A 자리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는 A와 여기는 A가 서로 이제 같다라고 가정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어떤 역수의 이제 상록을 했으니까 이렇게 좀 취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b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해서 b의 범위를 예측하는 식을 좀 잡아주게 되면 b의 마이너스 1제곱 하면은 이제 여긴 b가 10의 m제곱 이하, 자 10의 m-1제곱 미만 초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좀 넘어오는 과정이 조금 이제 버거운 분들은 자 b분의 1을 b의 마이너스 1제곱을 생각해서 자, 이렇게 마이너스 로그비로 바꾼 거를 보고 자 여기서 이제 마마마를 다 마이너스 1을 다 곱해서 자 이런 범위를 구했다고 좀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까지 풀이 과정이 조금 이해 안 되는 분들은 따로 수업 때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역시나 이제 마찬가지로 이 범위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의 의도니까 자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 거 그냥 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한쪽은 등이 막혀 있고 양 끝이 자연수인 거 확실하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0의 n제곱은 이제 10의 n-1제곱에 비해서 이제 10을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10 곱하기 10의 n-1제곱 마이너스 10의 n-1제곱에서 이제 이렇게 9 곱하기 10의 n-1제곱으로 이제 간단하게 식을 줄여주면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로그 x 빼기 로그 y를 간단하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로그 이제 x 빼기 로그 y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얘네들을 다 x, y에 집어넣어서 자, 로그 9 더하기 로그 10의 n제곱 뭐 이런 식으로 쪼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장 여기까지만 도와주고 이 식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m과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건 여러분들이 좀 직접 하시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나머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좀 해보시고요. 되도록이면 이제 영상을 쓸 때 영상 보면서 풀지 마시고요. 영상
다 보고 나서 덮어놓고 다시 자기가 차례대로 좀 푸시는 걸 좀 추천을 해요.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야지 이제 선생님이 평소에 이제 오프 수업 때도 어드밴스 프리를 책에다 못 쓰게 하잖아요. 어드밴스 프리를 따로 프린트에 적어가게 하고 본인들이 직접 이제 다시 책에다 풀게끔 하고 있는데 그거랑 똑같이 하시려면은 따로 영상 보면서 프리 과정 적지 마시고 영상 본 다음에 자기가 문제 풀어보다가 안 되는 거 나오면 그때 다시 보는 식으로 쭉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금 풀어주면은 이제 1, 2, 3, 4분 중에서는 이제 1, 4번 정도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해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쪽에 있는 것들은 한 이제 7번, 5번, 7번 정도만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좀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지우고 이제 73쪽에 5번 문제 좀 보시면은 이제 50의 n제곱이 50자리 이상의 정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50의 n제곱에다가 이제 상용로그 붙이겠죠? 여기는 50의 n제곱의 자릿수에 대한 문제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얘네들이 50자리 이상이 나오려면은 우리가 자릿수가 최소 50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릿수가 최소 50자리니까 여기는 얘네들은 이제 50의 n제곱은 50의 n제곱에 상용로그 붙였을 때 정수 부분은 이 50자리보다 1 작은 49보다는 최소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어차피 50의 제곱을 한다고 해서 우리 자연스럽게 1000의 제곱이나 10의 거듭제곱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49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라고 이렇게 부등식을 만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50자리 이상이니까 정수분이 이제 49, 50, 51, 52 이런 게 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로그 50의 개수가 n이 되는 거고 또 n의 개수가 로그 50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서 로그 50이 2분의 100이니까 여기 있는 로그 2를 이용한 모양으로 바꿔서 이 부등식을 이제 n에 대한 부등식을 풀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로그 100, 2분의 100이니까 이렇게 고치면서 자 요거 고치는 것만 이제 쭉 써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로그 100 빼기 로그 2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 로그 2가 0.3010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n의 개수를 계산하시고 이제 49에다 그걸 나눠서 n의 범위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7번도 바로 이어서 볼게요. 이제 문제 그렇게 생각보다 7번도 이제 막 빡세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a 세제곱이 7 이상 a 4제곱이 10자리수, 여기 a 세제곱이 7자리, a 4제곱이 10자리수일 때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우리가 이제 a 루트 a의 20제곱에 이제 좀 자릿수로 예상을 해보라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이제 자릿수 예상들은 다 여기서는 상용로그를 붙여서 이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자, A의 정체가 뭔지 모르니까 여기서 등호가 좀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자, 자릿수를 이용해서 정수 부분을 예측해가지고 이런 부등식을 좀 만드셔야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정수 부분은 이제 예측해서 이제 부등식을 만드시게 되면은 여기는 3과 4가 각각의 부등식의 로그 A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 지수들로 양변을 나눠서 이제 로그 A의 범위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로그 A의 범위를 이제 구하면 마치 로그 A에 대한 연립부등식이 좀 되는 거라서 이제 이런 모양의 식을 구해준 다음에 로그 A의 범위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식도 아래 있는 식도 이렇게 이제 참이 되려면 우리가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식도 참이 돼야 되고 아래 있는 식도 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둘 다 A 세제곱이 7자리, A 대제곱 10자리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여기 쓰여지는 A가 똑같기 때문에 자 여기도 참이고 여기도 참인 거니까 공통 범위를 좀 구합니다. 즉 교집합 교연산을 하는 거죠. 교연산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2분의 5 이상이면서 3분의 7 미만이면 되는 거죠. 2가 3분의 1이고 여기서는 이제 얘네들이 2와 4분의 3이니까 요 놈이 좀 더 작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 A의 범위를 이렇게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예측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로그 A의 범위는 이 사이에 있어야 이제 될 거고, 이제 요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A 루트 A의 20제곱에 대한 이제 범위를 예측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A 루트 A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만 이제 간단히 하시면은 A의 제곱에 A에다가 A 2분의 1 제곱 곱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바꿔서 이제 지수 연산해 주시면은 2분의 세제곱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에다가 20제곱 하고 있잖아요. 자, 20제곱, 20제곱, 20제곱 하고 있으니까 이게 20제곱을 이제 지수의 곱으로 연산을 해서 A의 30제곱으로 맞춰 놓으시고 여기서 이제 A의 30제곱이 나오게끔 주어진 부등식에다 뭔가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로그 A의 30제곱이 만들어지게끔 이렇게 식 잡아 놓으시고 양 끝에 뭘 해야 될지 좀 예상해 보시면은 이제 정수 부분의 범위가 예측이 되면서 자릿수의 범위까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이제 세 문제 남았는데 이제 세 문제 중에 여기 10번, 11번을 이제 좀 다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문장제 문제는 다 설명을 좀 여기서는 좀 하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안 보고 풀 수 있으면은 먼저 좀 해보세요. 자, 일단 실사 쪽에 이제 10번 같은 문제들은 이제 좀 보시면은 이제 관계식이 지금 이런 게 써져 있죠. 이제 관계식에 쓰여져 있는 문자들의 정체를 문장에서 먼저 읽는 게 순서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D는 이제 상대 밀도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여기서 뭐 집안이란 말이 뭔지 이런 거는 뜻을 몰라도 됩니다. 자, 상대 밀도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하고 R은 이제 R이 저항력이래요. 자, 여기가 이제 무슨 저항력이라고 나와 있고, 선생님도 여기 있는 수직응력 뭐 있던 말의 뜻은 몰라요. 몰라도 상관없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유효 수직응력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뭐 짧게 줄여서 뭐 이거 다 쓰겠어요. 유효 수직이라고만 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말하는 집안 A와 집안 B라는, 그러니까 여기 집안이라는 게 땅바닥이라는 뜻인데, 자, 땅바닥에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땅바닥 A는 여기는 이 유효 수직 능력, 즉 S의 값이 땅바닥 B의 1.44배이고, 우리 시험기가 이제 이 땅바닥에 들어가면서 받는 저항력이 즉 여기는 이 A에서의 R의 값이 B에서의 1.5배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B에서의 이제 집안 B, 집안 A 이렇게 있는데 집안 A, 집안 B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쓰이는 R과 S의 값을 이제 집안 B의 몇 배인지 집안 B의 몇 배인지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안 A의 R과 S의 값을 이렇게 예측합시다. 자, 그럼 R과 S의 값을 이제 집안 B에서는 R의 값은 이제 말 그대로 작은 S 이렇게 놓고요. 그냥 여기에다가 1.44배, 그 다음에 여기다가 1.5배를 한 게 집안 A 거니까 그냥 여기다 그대로 1.5R, 1.44S라고 이렇게 쓰자고요. 자, 이렇게 이제 쓰고 난 상태에서 자, 집안 B의 상대 밀도가 65%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작은 R과 S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나오는 여기 값이 이제 65라는 뜻이고요. 자, 지금 D의 단위가 지금 퍼센트니까 그냥 바로 이제 65%에서 65만 떼다가 뒤에 값에다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럼 식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죠. 자, 그럼 이제 A 거의 식을, 그다음 B의 거의 식을 다 쓸 텐데 B 거 먼저 쓸게요. 자, 65가 나오는 B의 식을 먼저 쓰면은 자, 관계식에 있는 큰 R과 큰 S 자리를 그냥 이렇게 작은 X와 작은 R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65가 되기. 네, 이렇게 식 써요. 이거 가지고 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기서 내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5R과 1.44S를 이 위아래 자리에다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98 더하기 66 로그 이제 루트 이제 1.44S 자, 그 다음에 큰R 자리에 1.5R을 때려 놓고요. 주어진 식을 좀 간단히 합시다. 자, 그럼 주어진 식을 좀 간단히 하면은 마이너스 98 더하기 66. 자, 사실 이 문장제 문제가 어려운 거는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하라는 이제 조건을 가지고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 가지고 관계식을 만드는 거 어찌어찌 하겠는데 그 식을 계산하는 것도 사실 일이죠. 자, 어쨌든 여기는 이제 루트 1.44S 같은 경우는 1.44가 1.2의 제곱이니까 여기 있는 이제 이 분모 자리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1.2 루트 S 1.5 곱하기 R. 그럼 이 부분이 좀 여러분도 어떻게 보이셔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1.2분의 1.5를
여기 있는 루트 S분의 R에다가 곱했다는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여기는 로그 얘네 둘의 곱이기 때문에 지분수의 곱을 로그의 합으로 쪼개서 풀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여기 오른쪽에다가 더 붙여서 좀 변형해 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는 로그, 여기에다 로그를 붙이면, 여기에다 로그를 붙인다고 생각하면, 로그 1.2분의 1.5, 즉 12분의 이제 15니까 뭐 4분의 5로 약분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로그 루트 S 분의 R 이렇게 합쳐서 이제 만들어진 식으로 이렇게 쪼개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뭐 여기 12분의 15라고 바로 써주셔도 되고, 약분하면서 쓰셔도 되고, 이제 그거는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하시고, 이제 여기 식을 66을 골고루 곱해서 이제 전개를 해줄게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98 더하기 66 곱하기 여기를 먼저 곱한 걸 쓰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쓰면은 여기 있는 이 65라는 값을 그대로 여기다 써먹을 수 있고요. 66 곱하기 로그 12분의 15 쓸게요. 그럼 12분의 15는 우리가 문제에서 로그 2의 값을 알려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3으로 약분을 해서 미리 4분의 5라고 적고 시작을 하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하시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여기서 밑줄친, 자, 이렇게 이제 그 밑줄친 시계값은 이제 65로 이제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여기대로 로그 2를 이용해서 시계값을 계산하면 되는데 로그 4분의 5 같은 경우는 요놈이 이제 로그 5 빼기 로그 4니까 로그 5를 다시 자, 1 마이너스 로그 2로 바꿔가지고 이제 계산을 진행하는 거죠. 그럼 로그 4는 2의 로그 2니까 이렇게 이제 계산을 이제 식을 만들게 되면 얘네들 1 마이너스 3 로그 2가 되죠.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맞춰주시면은 이제 0.3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여기 우측 부분에 이제 계산도 이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 계산을 좀 마무리하시면은 이제 A의 지금 수직 이제 상대 밀도를 구하는 거니까 이 시계값 구하는 게 문제의 좀 결론이죠. 네, 시계값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과정을 따라서 이제 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11번 보시면 이제 11번에서는 우리가 이제 축구의 관계수와 프로 야구의 관계수에 이제 좀 비교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10년간 프로 야구는 10%씩 매년 증가, 프로 축구수는 A%씩 매년 증가. 자, 그러면은 이제 10년 후에 프로 축구와 프로 야구의 관계수의 비율이 서로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구, 야구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축구, 야구의 이제 2013년도 관계수를 비교하면은 이제 여기는 축구 관계수와 야구 관계수의 40%였으니까 야구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죠. 예, 야구 관계수를 A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40%, 즉 100분의 40, 5분의 2가 축구 관계수인데, 자, 이렇게 10년이 지나요. 자, 10년 후 이제 그 연도수가 이제 좀 나올 텐데 10년 후니까 뭐 2023년도라고 해도 되고 뭐 굳이 이거 안 쓰셔도 뭐 문제를 푸는데 하여튼 10년 후에 이제 관객수는 우리가 이제 프로야구는 10%씩 매년 증가 10%씩 10번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10% 10번 증가하는 거니까 자, A에다가 어떤 비율을 곱해야 되냐면 100분의 110이라는 비율을 10번을 이제 곱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축구는 A%씩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아까 우리 수업 때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100분의 100 더하기 A를 똑같이 10번 곱해주면 되죠. 근데 그 곱해주는 대상이 5분의 2A라는 것만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여기 둘이를 비교를 해서 이제 등식을 좀 만드시면 되죠. 자, 그래서 10년 후에 프로축구 관계수는 여기는 야구 관계수의 20% 수준입니다라는 말이 맨 밑에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자연스럽게 여기에 5분의 1을 곱하게 되면, 5분의 1에, 5분의 1이죠. 100분의 20이니까 5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여기 위에 있는 프로 축구의 관계수랑 똑같은 거야, 라고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식 그대로 이어서 써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써주시고, 양쪽을 이제 A 곱해져 있으니까, AA 양쪽에서 나눠줘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5분의 1이, 이제 여기는 곱해져 있고, 여기는 5분의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양쪽에 5도 곱해서 식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이제 100분의 110의 10제곱은
양변에 5도 곱했으니까 5분의 1, 5분의 1이라는 분수도 조금 이제 정수로 바뀔 거예요. 자, 2 곱하기 100분의 100 더하기 a의 열제곱과 똑같이 라고 하는 이 등식을 이제 풀어서 이제 여기는 a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문장 상용 로그의 문장제 문제에서의 이런 방정식들은 다, 자, 적용론들을, 자, 저기는 저 거대한 거듭제곱 덩어리들을 진수로 하는 상용 로그를 직접 계산들을 해서 저기는 a의 값을 계산하는 게 일반적인 풀이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는 100분의 110의 열제곱이 여기랑 똑같은데 이거 가지고 내가 열제곱을 막 열제곱분 해가지고 뭐 풀 수가 없잖아요. 앞에 있는 2의 존재도 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을 진수로 하는 상형 로그가 만들어지고 그 상형 로그끼리 같다라는 저 모양을 만들면서 상형 로그의 값을 직접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가로 안에 있는 걸 문제에서 알려준 로그 1.1을 이용해서 좌변을 계산할 수 있는 모양이 되겠죠. 10 곱하기 로그 1.1이니까 1.1이 문제에서 0.0414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10을 계산하면서 로그 1.1을 계산을 곱해주는 거죠. 0.414, 0414를.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줘요. 그럼 좌변만 일단 먼저 계산을 좀 맞춰 놓을게요. 0.414.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이제 되면은 선생님 아까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값을 갖는 또 다른 로그를 문제에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0.414가 이제 되게끔 하는 또 다른 로그의 값을 알려주는데, 자, 여기서는 딱지 아직 안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계산을 마저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로그 2에다가, 자, 여기 이제 진수의 곱이죠? 자, 그러니까 로그 2에다가 로그 여기 뒤에 있는 덩어리를 더한 값으로 이제 맞춰주시고요. 자, 로그 2가 이제 문제에서 0.3010으로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뒤에 오는 이제 10 곱하기 로그 100분의 100 더하기 a가 실제로 얼마인지를 이제 계산하는 방정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큰 네모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작업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로그를 이제 붙여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요 놈을 이 네모 박스를 진수로 하는 상로그가 실제로 얼마인지 구하려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3010을 이렇게 이항하시면은 이제 되고, 거기를 이제 10으로 나누는 식까지 이제 하셔서 여기는 로그, 여기 네모의 값을 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조금 말하는 동안 뭐 계산 빨리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보면서 풀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자,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식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하셔야 이 문제를 자기 거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시면 0.123이 나오니까, 0.123이 나오고 0.123은 10으로 나는 거니까 0.0123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 0.0123이 이제 얼마인지 문제에 이렇게 특이하게 나오고 있죠. 자, 이게 로그 1.026 이렇게 돼 있는 거라서, 자, 여기서 이 빨간색의 값이, 자, 여기 있는 로그가 같아지는 거구나. 내가 이게 얼마인지 알아냈는데, 이게 실제로 로그 1.026 같으니까 여기 진수와 여기 진수가 같다는 거를 이용해서 이제 a의 값을 마지막까지 찾아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푸시면은 이제 계산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숙제 잘 해오시고, 역시나 목요일 수업 전에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